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준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질문을 주신 이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유독 높은 이유가 뭔가요? 중학생 때부터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각종 학원 수업과 과외를 받고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높고 매년 입시 경쟁으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발생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 같은데 한국 특유의 교육 문화의 발생, 유래, 실용성, 그리고 정말 한국 교육이 문제가 크다면 유럽,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처럼 교육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교육률 알아주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면.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육력이 셀까? 왜 이렇게 교육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칠까? 왜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못 잡아먹을까요? 나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교육력이 셀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소신껏. 좁은 땅덩어리, 자음도 없는 곳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아유, 링크리님,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유, 5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발이 지났어. 제, 발이 지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포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감사는 감사고, 여러분 이거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링크리님. 내일 상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제급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1번 얘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붕어 형. 너무 우리나라를 너무 비꼬는 거 아닙니까? 비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아니라고 차마 반박을 못 하겠죠. 이걸 아니라고 반박을 못 하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좁은 나라에서 자원도 없고, 그리고 강대국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맞잖아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외세 침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한국사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외세의 어떤 그런 영향을 안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뭐 세계 10위의 경제권이나 뭐 제조업 광고를 잃었잖아. 맞죠? 근데 그 원천에는 뭐가 있을까? 그 원천에는. 바로 머리죠, 머리.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무슨 뭐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기름도 안 나잖아. 맞죠? 기름이 안 나니까 중도 같은 데 비싼데 기름 받아가지고 쓰고 있잖아. 맞죠? 그나마 천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천연 가스 같은 거, 유전 같은 거 이제 저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가 그나마 세계의 어떤 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교육이죠. 교육이다. 맞죠?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이겨서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교육입니다. 인적 자원. 근데 이 인적 자원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가 발생을 해. 배울 사람만 배우면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이 학문을 배운다고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막상 그걸 배워서 쓸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사무직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원 조건은 뭐 4년제 대졸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뽑아줍니까? 다 뽑아줘요? 안 뽑아주잖아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나고 현계복귀 보호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음에도 막상 그걸 통해서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문제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대부터 교육을 받는데 너무 돈과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사회는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오가 적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배웠으니까 배운 거 아까우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채약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많이 몰리는 거야. 점점 더 몰리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공무원도 마땅 답이 아니거든요. 자, 한국의 교육력이 높은 이유는 뭐냐?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열심히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 풍토 때문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꼬꼬마 시절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앉혀놓고 우리한테 항상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이 얘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지금 태어나는 이제 그 꼬마들도 이 얘기 다 들을 거야. 여러분 이 얘기 단 한 번도 어른들한테 단 한 번도 안 듣고 자란 사람 있어요? 단 한 번도 안 듣고 자랐습니까? 단 한 번도 안 듣고 자랄 수가 없어. 내가 장담하건데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안 듣더라도 선생님한테 들어. 맞죠? 오히려 선생님이 이 얘기를 더 많이 해. 선생님이 너희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냐 하면서 공 못하면 사람 취급 못하고 사람 취급 못하고 인간 말종으로 보고 맞죠?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한정아님도 공감할 거예요. 예전에 공 못하면요 그냥 인격 못 온 기본이야. 인격 못 온 기본이었어요. 예. 맨날 360 인격 모독 듣고 잘하는 거야. 문제 못 풀면 그냥 나는 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야. 예,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가히 물어볼게요. 열심히 공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넣고 얘기할까요? 딱 잘라서 얘기할까? 전설층님 어떠세요? 성공 못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때는 가능했어요. 예전에 부모님 때는 가능했단 말이야. 예전에 부모님 때 왜 가능했냐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았어요. 부모님 때는 공부 잘하면 어디 쓰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부모님 때 스카이 나오잖아요. 스카이 나오면 집에서 막 그 동네에서 잔치하고 그랬어요. 잔치하고 막. 스카이 정도 가면. 정말로.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아마 대학에 다닐 때 시기가 80년대일 거야. 80년대 중후반.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하면 고를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고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스카이 졸업해서 나오면요. 스카이에서 나오면 만약 대기업 같은 데 그냥 들어가요. 그냥 뭐 그 스펙 같은 거 없어도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있잖아요. 사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차장이나 부장부터 시작을 해요. 스카이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말했던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은데 상무나 전무 다신 분들, 부사장이나 임원 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그 정도 달아서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한번 뭐 삼성전자의 뭐 사장이나 부사장급 되는 사람들 여러분 프로필 찾아가 검색해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사원을 시작을 했는지. 보통 과장이나 못해도 과장 아니면 차장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면 진급을 굉장히 빨리 해. 빨리 합니다. 뭐 정치 얘기인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대통령 하셨던 분 있잖아요. 대통령 하셨던 분. 예. 그 전전 대통령 하셨던 분. 그분도 현대건설에서 사원부터 가가지고 한 18년인가 만에 사장까지 다 했어요. 대기업에서. 대한민국 최고알아주는 건설회사에서 사원으로 들어가서 한 18년 만에 사장까지 달았어요. 옛날엔 가능했다니까. 차마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이게 드라마라도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그 드라마 이름이 뭐였죠? 무슨 시대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걸 소재로 만든 드라마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누구야? 유동근 씨 나온 거. 그래서 부모님 때는 공부 잘하면 영웅시대 맞아요. 영웅시대. 그게 그 스토리 아닙니까? 거기까지. 채먹난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얘기합시다. 네, 거기까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옛날엔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못해요. 절대 못해. 서울대 분들도 서울대 가서 성공한다고 장담 못해요. 네. 지금 스카이 나와도 그냥 뭐 그분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좋은 직업은 직업적 선택할 때 유리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그래봤자 월급쟁이밖에 못한다 얘기해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도 공부에 꼭대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기껏 해봐야 그냥 뭐 직장 가가지고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을 고를 때 유리하다. 요런 거죠. 성공을 하려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요즘에는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다양해졌어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떡하냐고요? 본인이 목적하는 바 성실하게 가면 되죠.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뭐 스카이 뭐 나와가지고 뭐 대기업 간 사람보다 뭐 유튜브 지금 뭐 대도서관 이런 분들이 더 유명하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더 유명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는 이 공식이 깨졌다고 봐야죠.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돌 맞습니다. 예, 돌 맞아요. 제 얼굴로 막 돌하고 막 음식물 던지고 막 난리 납니다. 예. 너 같은 사람들 강연해나 하면서 난리 나요. 정말 어두워요. 그분 봤을 때 정말 어두워요. 그 손준 회장님이 이제 대학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강연하신 거 보셨죠? 학부모님들 다 앉혀놓고, 대치동에 유명한 학부모님들 다 앉혀놓고 하는 말이, 대학 쓸모없다. 학생들 너무 이제 공부 가지고 그렇게 구걸어 살 말 하지 마라. 10년 뒤면 대학 가치 없어진다. 지금 이제 대학 가봐야 이 친구들 10년 뒤에 나올 텐데, 그때 가면 그 대학 가지고 취업을 할지 못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제 대학은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 어떤 것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잖아. 맞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객관적인 관문이 대학교 아닙니까? 대학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도 교육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거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교육에 정통하신 분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교육력이 높은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이 교육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돈벌이가 크기 때문에. 이 교육 사람이 우리나라만큼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나마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일타 강사. 일타 강사네요. 교육 가지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교육력이 높은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이 되니까. 돈이 되잖아요. 엄청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엄청 되잖아. 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강의 잘하시는 분들 뭐 수익 같은 거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그냥 일반 그 교사분들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잖아. 버는 것만큼 벌잖아. 1년 수익이. 저번에 뭐 전환기 쌤 보니까 연말정산 세금 15억을 낸다고 하더라고. 15억을. 그 아니 세금을 15억을 낸다는 거는 거의 뭐 교사님들 거의 30년치 월급 다 모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세금 15억이 못해도 한 50억은 번다는 건데. 50억. 그리고 저번에 누가요? 그 이재영 강사님이 그 자기 그 통장 내역 보여줬잖아요. 공개적으로 보여줬잖아. 130억인가? 맞죠? 여러분 그거 보고 많이 놀랬죠? 그때 한 133억인가 보내줬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근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돈 많이 벌수록 오히려 세금이나 그런 법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남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셔도 명예나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나빠지면 당연히 수강생도 떨어지고 수강생 떨어지면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타 강사에서 경쟁하는 라이벌들한테 내 자리를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다기보다는 교육열을 높게 해야 되는 거야.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높게 만들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교육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강사란 직업이 정말 피곤한 직업이에요. 자기 관리 하더라도 게을리하면 도태되는 직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교육 장사가 굉장히 판이 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이 교육 장사 안에서 이제 먹고 이제 그 생존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음?
자, 이것 때문이고, 네 번째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난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얘기하면서 약간은 좀 씁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좀 씁쓸하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전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력이 큰 이유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 상관이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남 대치동하고 저 서울의 목동하고 땅값이 왜 비싸고, 그리고 저기 대구 수성구 범어동이 왜 비싼 건데요? 거기가 교통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가 좋은데요, 도대체? 여러분 수성구 범어동 가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다니까, 여러분. 그냥 건물 깔끔하고 아파트 고층 많고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 교통은 오히려 딴 데가 더 좋아. 시대에 나오기 빡세요, 여러분, 범어동에서. 근데 땅값은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 대치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범어동이, 그 채무나이도 아시겠지만 범어동이 그렇게 교통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엄청 빡빡한 곳입니다, 여러분. 나오기 굉장히 빡십니다, 거기. 여러분들 교육력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왜 지금 힘든지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생각해봐. 청년들이 왜 자꾸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데? 그렇죠, 맞아요. 천편일률적인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세뇌 교육 있죠. 그 수동적인 교육을 어린 나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린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장난컨대 뭐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범어동이든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 없어. 다 부모를 시켜서 하는 거야.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부모님 말 잘 들으려면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수동적인 교육과 세뇌 교육 같은 거, 이제 우미나 교육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럼 나이 먹게 되면 뭐가 단점이냐면 다양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생각이 유연하 있게 못 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많은 청년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말고 다른 직업을 생각을 안 해. 물론 그 세 가지 직업이 좋긴 하죠. 근데 직업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잖아. 다양하고 사실 돈 버는 직업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돈 버는 직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양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딱 그 직업만 생각하는 거야.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딱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의 직업은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 공무원 가야 공무원 좋은 직업이 있고 공기업 좋은 직업, 어? 대학교 가서 대기업 가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거의 20년 내도록 들으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때부터 들어요, 요즘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년 맞죠, 거의.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나서 막상 나오고 나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뭐 그쪽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다른 직업도 생각을 하고 다른 직업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못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런 직업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직업 말고 딱히 생각할 게 마땅히 없는 것도 맞아. 근데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캐봐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 개 합쳐도 대한민국 직업군들 중에 한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5%밖에 안 돼. 95%는 다른 걸 보고 산다고. 95%는.
근데 그 5%의 직업군을 가려고 청년들의 거의 한 30%, 40%, 거의 50% 된 사람들이 거기 몰리고 있잖아. 45%는 계속 3년, 4년 계속 시간만 까먹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높게 잡으면 10%인데 난 10%도 좀 높다고 보거든요. 더 적어요. 그리고 기득권층이 국민들을 편하게 되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생각이 천편일률적이야. 천편일률적이야. 한 7, 8% 잡으시죠. 7, 8%.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아. 참 100명이 물어봐도 100명이 다 똑같이 생각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 중에 여러분 단점이 뭐냐 하면 웃긴 게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면서 정작 경제 교육은 하나도 안 시킨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 때 경제 교육 받으러 학원 간 적 있습니까? 경제 교육 학원 다녀본 적 있어요? 그런 학원 자체가 없죠. 그런 학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난 그거 배워야 된다 생각. 부동산 경제 교육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예 전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그거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없잖아요. 왜 안 만들어줄까? 일부러 안 만들어줄까요? 그게 필요 없어가지고 왜 필요가 없는데? 아니 왜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뭐가 필요가 없어? 오히려 더 필요하죠. 국영수 사과보다 더 필요하죠, 여러분. 솔직히 국영수 사과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한글 말할 수만 있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 깊이 배울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오히려 경제를 더 많이 배워요. 우리나라 같이 경제가 급변하고 경제 시장이 굉장히 수시로 많이 바뀐 나라 같은 경제를 더 빨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정작 쓸모가 없는 것만 주구장창 막 몇십 년 동안 배우고 있잖아. 이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몰라서 안 가르치는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안 가르친다 생각해. 나는 일부러 안 가르치는 생각합니다. 이거 무조건. 왜 사회 나와서 몸으로 배워야 돼?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실수를 덜 할 거 아닙니까?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에요. 실수를 덜 하고 시행착오를 덜 겪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미 머리가 큰 상태로 나이가 먹은 상태로 나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나이는 나이대로 차버리고 방황은 방황대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경제교육을 더 많이 해야 돼. 더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는 경제가 굉장히 급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위기도 재정이 자주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위기 관리 능력과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위기 오는 족족 다 당하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뭐 IMF,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올 때마다 그냥 피부 그대로 다 듣잖아, 맞잖아. 뭔가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항상 당하고 항상 괴롭고, 어? 항상 힘들어하고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유가 계속 생긴다고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교육과 가치관이 전혀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돼 있는 사람 몇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대로 그냥 계속 받는 거야, 이게. 지금도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경제위기 오고 있다고 하잖아. 오고 있는데 플렉스들이 뭐 연론이 하고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 경제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경제교육을 받았으면 뭐 카푸어니 비투니 그딴 짓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시드머니 만들고 버티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졸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라니까, 여러분. 플렉스니 뭐 카푸어니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젊은이들의 어떤 경쟁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잖아, 여러분. 얼마 전에 제 방송 얘기했잖아요. 제 방송에 그 캐피탈 체납 업무 하시는 분 얘기했잖아요. 카푸어인데, 카푸어인데 그 돈 못 내가지고 압류당한 사람 진짜 많다고. 그런데도 카푸하고 있잖아. 플렉스가 뭐냐 하면 사치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품 같은 거 있죠. 비싼 거에 사치 부리는 거야. 돈 있는 족족 그냥 쓰는 거야. 모으는 게 아니라. 멋부리면서.
스웩 같은 거랑 비슷하신 분들, 허세 같은 거.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모으지 않고 이제 자기 멋부리는 이제 스웩 하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써야 되는 시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20대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이 지금 개인 인생 받는 친구도 많다는 이유가, 개인 인생을 받는 친구가 많다는 이유도 내가 봤을 때 경제교육을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는 왜 안 시키는 거냐고요. 왜 안 시키는 거냐고.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요런 봐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태어난 애는 더 필요해. 더 필요한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이분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봐. 요즘 공부는요, 또 하나 얘기하게 되겠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즘 공부는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오를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공감하십니까? 요즘 공부는 혼자서 그냥 골방에 갇혀가지고 달달 외운다고 잘 나오는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혼자서 공부해도 사교육 받는 사람은 못 이겨요. 이미 대학교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이미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 봐봐. 잘 사는 사람들, 특목고 출신들, 외고 출신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특목고 외고가 그냥 일반 사람들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일반 사람들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원외고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자사고 아무나 갈 수 있어? 뭐 서울에 유명한 대학, 유명한 고등학교, 뭐 경기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라고 치면 수문여고, 정신여고 아무나 갈 수 있어? 학교 강남이 있는데? 그냥 멀리 떨어진 사람도 그냥 갈 수 있게 해주나요? 그 가가지 버틸 수 있을까 과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못 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구의 경신고등학교 멀리 떨어진 돈 오는 사람 갈 수 있을까? 김동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갈 수야 있죠. 갈 수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내가 잘 살아남을지 버틸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오히려 돈 오는 사람이 가가지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단 말이야. 차별 대우받고 막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면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뭐 김동희도 아시겠지만 범어동 땅값을 굉장히 많이 올린 많이 올리게끔 만들어 준 데가 그 학교잖아, 김동님. 맞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대구의 경신고등학교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 대구의 경신고등학교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스카이 많이 보내서 유명한 학교가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 뭐 명문고등학교의 수준이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스카이 많이 보내면 그게 척도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경신고가 이름 깔아주는 게 이 전국 군게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의치안을 많이 보내. 의치안. 의치안이 뭔지 아십니까? 의치안을 정말 많이 보내. 의치안을 거의 목동하고 맞짱 떠도 이길 정도로 많이 보냅니다. 의치안이 뭐냐면 의대, 치대, 한이 됩니다. 의치한. 의치안을 갈 정도면 스카이를 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의치안이 돈 없으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돈 없으면 갈 수 있는 학교야? 돈 없는 사람도 비보이 쓰는 학교예요? 예, 아니죠 여러분.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뭐 통계 비율로만 봐도 뭐 서울대 가는 사람들, 뭐 의치안 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이나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좋은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유리할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지금 여러분 수능도 절대 공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 중에 돈 오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제도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능도 내가 봤을 때 공정하지 않습니다. 뭐 수능이 그나마 유일하게 공정하다 하는데 뭐 정시로 치니까 수시는 이미 불공정한 거 아시죠 여러분 수시는
수시는 불공정합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난 수능도 그렇게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기득권이 돈이 많겠어? 일반 시민이 돈이 많겠어? 기득권이 돈이 많고. 근데 기득권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많겠습니까? 기득권층에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기득권층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육을 말 시키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일반 그 공부하는 일단 태어난 애들을 더 쉽게 자기들 밑에서 굴리기 위해서, 편하게 굴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요. 설령 대기업에 뭐 들어갔다 칩시다. 뭐 공무원 들어갔다 해도 빨상 들어가면 말단이에요. 말단. 안 그래요? 막상 들어갔다 하더라도 구급이야, 구급. 근데 이 기득권층은 자기 자식을 뭘로 보내겠냐고. 행정고시로 해가지고 바로 5급으로 꽂아 넣겠죠. 행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기획제조부로 들어가겠죠. 출발선에 갔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경찰에 하겠다 하면 순경시험 보게 하겠냐고, 기득권층은. 바로 경찰대로 보내버리겠죠.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 경찰대 출신들은 생각해보고,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대 출신들은 기득권층이 많을까?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이 많을까?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은 기득권층이 많을까?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이 많을까? 지금 현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제도 안에는 장승수 같은 분 못 나옵니다. 장승수 그분도 약간 시대를 잘 타고난 분이. 왜냐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같은 그 제도를 안 하던 시절에 그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내신과 어떤 그런 수시 같은 게 발달한 시국에서 만약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서울대 힘들 거야, 아마.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 시점에서. 그분이 아마 뭐 그 공부 관련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시대를 굉장히 타고난 거예요. 시대를 잘 타고났어.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시기에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가 돈 많은 사람들, 돈 많고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흔들 수 있는 게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제도가 공정한 것 같지만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정의 불공정 거래 그냥 천국이에요, 여러분. 불공정 거래 천국. 공부가 특히 더 심해. 공부라는데. 이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4번이 제가 여기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아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가지고 일반 사람이 더 오히려 이제 성장하거나 올라가기 더 힘든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경찰들끼리 지들끼리 밀어주고 땡기고 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현실도 현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본주의의 단점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람이 갭 차이를 줄이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야.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함부로 플렉스리 머니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막 욜로하고 뭐 플렉스하고 막 돈 쓰고 그게 경제교육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경제교육 못 받아가지고.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정말 위기 오면 어떡하려고. 위기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항상 왜 경제 위기 오면 항상 왜 제대로 당하고 사냐고 매번. 매번 당하고 사냐고요. 이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매번 당하고 삽니까? 이미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그동안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 그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고 한 사람. 그걸 알기나 할까요, 근데? 플렉스 머니 한 사람 그걸 알기나 할까?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도 중요한데 실물 경제에 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실물 경제에 대한 공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모험수를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모험수를 걸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다. 근데 생각해봐요. 교육열이 높아도 과연 저걸 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교육을 저만큼 투자했는데 저 투자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투자 대비 성과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뭐 그 뉴스를 봐셔서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자녀 한 명을 대학교까지 이제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한 2억 5천만 원인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이 2억 5천만 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2억 5천만 원 우리가 그 값어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강남권 이런 애들은 뭐 5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5억 6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강남이나 목동 같은 데는? 제가 예전에 보안업체 일할 때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파트 이제 아파트 이제 안에 사는 이제 애인데 학원 몇 개 다니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하는 말이 6개를 다닌대요. 6개. 6개를 다녀서 11시 반 돼서 집에 온대. 물론 그 친구만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도 많겠죠. 초등학생 중에. 물론 자기가 그걸 이제 그만큼 배워가지고 그만한 어떤 좋은 데 가서 뭐 가치를 뽑아내면 모르겠는데 못 뽑아내면 그것도 정말 낭피라는 거죠. 못 뽑아내면. 그래서 난 이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열. 그러니까 교육열로 어떤 그 이제 값어치를 뽑아내는 시대는 또 저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손전 회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교육을 저렇게 그만큼 투자해가지고 뽑아내는 사람보다 못 뽑아내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는 게 또 단점이 뭐냐 하면 너무 그 그러니까 그 실무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그냥 학문적인 점수를 맞추려고 하는 교육에 몰려 있다는 게 문제야. 교육이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배우는 건 좋죠. 배우면 좋은데 배우더라도 필요한 걸 배워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뭐 경제 교육이라든지 특히 나는 한국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교육과 멘탈 교육.
대한민국 같이 초고도화된 경쟁 사회에서 안 쓰러지고 자신의 멘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하는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멘탈이 수도 없이 깨지는데 과연 성인에서 버텨낼 수 있겠냐고. 이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청년들 중에 곳곳에 멘탈이 약한 유리 멘탈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고 그 친구 자체의 멘탈이 약하다기보다는 그런 멘탈 교육을 어린 나이 때부터 멘탈이 깨지는 거 많이 경험했음에도 그걸 어떻게 관리한다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교육 자체가 없잖아,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MBC에 했던 그 예능 중에 공부가 뭐니라는 그 예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분들 중에 자기 이제 자식 같은 거 있죠. 자기 자식 아들 딸내미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에다 이제 관찰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보면 자식들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요. 힘들어 죽을라 하는데 부모의 욕심이 과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서 자식들한테 당연히 공부하래. 아니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아니고 혼자서 하면 잘하는데 자꾸 막 과학고 가야 된다 하면서 자식 얘기는 안 들으고 자기는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서. 그럼 얼마나 그 친구 멘탈이 깨지겠냐고요. 안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자식들 멘탈 깨지는 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뭐 좋은 대학교 성적 잘 받는 그것만 생각하잖아. 대한민국 보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대학이 다가 아닌데 맞잖아요. 대학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이 교육열 문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뭔가 국영수 사과로 몰릴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적성이 뭔지도 몰라. 적성이 단어를 알긴 알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얘기하면서 너무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주제를 주신 우리 준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자,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